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작냐? 안녕하셨습니까? 성북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어, 2023년 6월 음, 7일 음, 9시 언제나 아주 정확하게 음, 시작하는 근데 매주 수요일 날이 원래 기준이죠? 기준이죠. 우리가, 에? 이게 뭐예요? 뭐지? 뭐지? 제 시리가 어? 갑자기 뭐야? 왜 이래? 너무 친절한 제가 시리. 시간을 아까 얘기했더니 어. 거기 시리라는 단어가 아, 있었나 봐요. 아, 네. 음, 어, 6월 7일 밤 9시 정확히 음, 시작을 했고요. 음, 지금 이 방에 음. 음성 비서가 두 개가 있어요. 누구? 시리도 있고요. 음? 오케이 구글, 인사해. 뭐야. 저기도 쟤도 있네. 구글 홈도 있어요. 구글 홈도 있고, 음, 그치. 참. 이제는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그치? 사람들이. 네. 아이고,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즐거웠어요. 진짜 즐거웠어요. 오,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내용 중에 풍요 중독 사회, 김태형 저자의 그 음, 책 소개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이상향을 풍요로 볼 것이냐, 화목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서 하셨던 그 분이 김태형 선생님이 저는 어떤 책을 읽을까를 찾는 그 경로 중 하나가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서 그 저자들을 제가 팔로우를 하거나 저자들과 친구로 이렇게 지내니까, 김태형 저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 타임라인에 이제 뜬 거예요. 새 책이 나왔고, 그 새 책을 가지고, 출판 기념 강연회를 하신다고,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라는 책으로, 어제 6월 6일, 오후에 이제 강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고를 보자마자 바로 교보문고에 예약 주문해가지고 책 나오자마자 바로 읽고 달려갔죠.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풍요 중독 사회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한 어떤 그런 책이라면, 네. 우리가 왜 요즘 힘든지, 우리가 너무 이 성장과 풍요와 경쟁에 매몰되어서 이 화목이라는 가치를 조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한 책이라면, 새 책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으로 이분이 하신 얘기가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좀 살려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강의 들으면서 그냥 되게 소소하게, 그러니까 물론 되게 큰 얘기를 하는 강의였어요.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재미난 대목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흔히 서양은 개인주의고, 동양은 집단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설명하는 중 하나는, 서양은 밀농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되고, 동양은 쌀농사를 짓다 보니까 노동집약적인 형태라서 협업이 되게 중시되고,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같은 집단주의라고 하는 동양 내에서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좀 다르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집단주의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집단주의가 훨씬 더 세요. 더 센데 우리는 약간 정이 있어. 이를테면 그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일본의 어떤 한 일본인이 부산에 식당 가가지고 비빔밥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밥을 먹는 요령대로 이분은 그냥 거기 있는 시금치 한 입, 밥 한 숟갈, 그리고 다시 또 그 옆에 있는 또 무채 한 입. 그러니까 왜 일본은 이렇게 음식을 섞어서 먹진 않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덮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연어 덮밥이든 뭐든 덮밥이 있으면 그 덮밥 위에 올라와 있는 장어 외에 한 점 먹고 밥 먹고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 먹나요?
그럼요. 운하기 덮밥 그 사람들 이렇게 섞어서 먹지 않아요. 비벼서 먹지 않아요. 아, 난 비벼 그래서 먹었는데. 그건 한국식이야.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이렇게 연세가 지긋한 식당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너무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시다가 갑자기 오시더니 손님 숟가락을 훅 뺏어가지고는 막 고추장이랑 비벼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탁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탁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흐뭇한 눈으로 자, 이제 한번 먹어봐봐. 이제 어떤 맛이냐 먹어봐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일본 손님은 너무나 황당했던 게 아니 왜 개밥을 만들어 놨지? 자, 근데 이게 이분은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국 사람은 그걸 그냥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남이 그렇게 해도 그거를 참견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남한테 뭘 그걸 전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개인주의가 좀 강한 어떤 그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못 보는 거야. 보고 있으면은 우리 아들 같고 내 자식 같고 가서 이걸 뭘 해줘야지. 그리고 그 강연회에서 또 막 이렇게 하신 얘기 중 하나가 또 재미난 게 그거예요. 이 전 세계에 한국만 쓰는 어법 중 하나가 우리 회사, 우리 엄마, 우리 집. 근데 제일 황당한 거는 우리 남편. 우리 남편 그러면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이에요? Our husband잖아요. 중동인가? 영어로. Our husband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원래 한국은 되게 우리를 중시하는 가족 중심의 뭐 집단주의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자,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가 이렇게 심화되면서 개개인이 파편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풍요중독 사회에서 진단한 것처럼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들 이렇게 괴로워하고 어쩌면 왜 신자유주의는 한국, 미국, 뭐 일본 다 덮쳤잖아요. 네. 근데 자살률은 한국이 제일 높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신자유주의는 어차피 개인 간의 경쟁을 독려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단주의가 강하고 서로 간에 큰 차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한국은 30년, 40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도 그랬고 왕이나 선비 빼고는 나머지 평민들끼리는 거의 비슷한 말이죠. 살림살이가. 그리고 우리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왜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우리의 금이 가고 그것 때문에 한국인의 삶이 지금 힘들어졌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지금 갈수록 점점 더 코로나 심지어 지나고 나서 더 개인은 파편화되어 가고 있고 한국 사회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데 다시 우리성 이 한국의 그 예전에 그런 어떤 우리끼리라는 이 정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저자가 딱 하나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몰라요. 기본소득. 아.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제도가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서로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밥은 적어도 같이 근데 누군가는 밥을 빌어 먹고 누군가는 밥을 배 터져라 먹고 한다면은 같은 우리라고 느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배 고프는 사람은 없고 최저 생계 정도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국가적으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력이면은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연 들으면서 책을 읽고 강연 들으면서 아주 즐거운 한 주였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국인의 특이한 어법 뭐 우리 학교 뭐 우리 남편 이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바뀐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어떻게? 요즘 초등학생들은 우리 아빠라고 안 해요. 아, 그러면은? 내 아빠. 그리고 우리 반 안 해고요. 내 반. 아, 진짜? 우리 학교 없고요. 내 학교. 에이, 설마 그게 진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진짜예요. 여기 초등학생 지나가는 애 아무나 잡아서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 어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그게? 되게 어색한데 얘들아 그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 말은 그렇게 안 해. 우리 아빠, 우리 반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애들은 그게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저학년이 가장 확실한데 걔들을 붙잡고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영어 유치원을 많이 다녔나?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외동이 많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애들도 그러고요. 아 진짜? 애들 친구도 그러고요. 그게 요즘에 일반적인 어법이라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예. 내가 산통을 깼네? 아니야. 근데 뭐 나는, 이것 또한 되게 우리에겐 중요한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태용 작가님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나는 또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그 얘기한 사례 중에 확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잖아요. 예전에 왜 쓰나미 때 그 동일본 쓰나미 때 바다를 표류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바다를 표류하다가 근근히 구출된 적이 있어요. 그분 구출됐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딱 그 영상 카메라 딱 들이댔을 때 뉴스에 대고 이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글쎄요. 고메이와쿠니 나리 스미마생 모시와케 고자이마생. 패 끼쳐서 죄송한 거? 맞아요.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은 심하게 이 상대 눈치를 보는. 왜 우리 눈치는 안 봐? 그치.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바다를 만약 표류하다가 이렇게 구출이 되면 뭐라 그럴까요? 카메라 들이대면. 고맙습니다예요.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치. 그치. 그동안 저를 이렇게 해주시고 신경 써주신 국민 여러분 응원해줘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내가 사는 국민 거죠. 여러분. 왜 예전에 일본 기자가 IS에 왜 납치됐다가 참수된 적 있죠. 그때 그 부모가 또 그랬어요. 맞다. 우리 자식 때문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저거예요. 사람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헬프? Help me. Help me? 나를 도와줘. 명령어죠. 나를 도와줘예요. 일본어에서는 타스케데 구레 그래가지고 그냥 도와줘 역시 명령어거든요.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살려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니까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솔직히 사람 살려. 객관화하는 건가? 아니 사람 살려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누가 살려줘 하면 그게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누가 살려줘 그러면 사람인데도 사람 살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되게 강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우리 왜 이렇게 위험에 처하면 여기 사람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 하여튼 난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 진짜 우리가 있구나. 되게 이렇게 약간 따뜻한 얘기였어요. 우리 재밌었어. 애들 마음속에는 나만 있는 것 같은. 다시 한번 그거 좀 확인 좀 해봐야겠네. 너무 그러지 마. 자, 우리 오늘 원래 예고했던 바가 있잖아. 예고했던 바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살려달라는 얘기 들으니까 운전하다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 앞차 뒤에 있는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초보 운전 같은 거 범퍼 스티커. 재미있게 쓴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진짜 웃긴 거 봤어요. 뭐? 보통 그런 거 많이 써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렇지.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뒷좌석에 아기가 타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얼마 딱
아이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 이렇게 써있대요. 요즘 감성인가봐요. 그렇지. 재밌네. 지난번에 글쎄 이게 말씀 나누다가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그리고 경쟁률도 대출 경쟁도 높지 않은 책 중에 떠오르는 게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비겁한 돈이라는 책 있었고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두 권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하나만 골라줘. 뭘 나음보다 다름 다음에 하고. 오케이. 비겁한 돈. 저자 어떤 책이에요? 황현희, 제갈현열. 오. 네, 황현희 씨는 그 유명한 했던 그 개그 콘서트가 조사하면 다 나와. 갑자기 오케이. 이분 그분 또 뭐 있었지? 소비자 고발.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그렇구나. 이분 개그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게 많았죠. 네, 근데 이 아저씨가 쓴 이걸 투자서적이라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 책입니다. 비겁한 돈. 제목이 꽤 도발적이죠? 근데 여기 이게 혼자 쓴 책은 아니고, 제갈현열이라는, 이분은 스스로를 관점 기획자라고 소개하는 분인데, 네, 자기개발서 또는 이제 마케팅 기획자 이런 분이죠. 자기개발 이런 쪽 많이 하는. 그분이 같이 도와서 쓴 책이에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창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분의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기기로 한 그 나음보다 다름이 사실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어떻게든 나를 시장에서 차별화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근데 이분도 이 저자님도 딱 얘기 듣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자신만의 어떤 업을 새롭게 창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뇌리에 꽉 꽂히려고 하는 그런 게 있네. 그래서. 뭐 이분이 하시는 일을 기존의 틀에서는 그 직업 표현에서는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예. 이 책은 21년 11월에 나온 책인데 21년 11월이 어떤 시점이냐면 코로나 한참 이제 그 투자 관점에서 분야에서 보면 이 주식 시장이 코로나 2020년 3월 19일 최저점을 치고 쫙 올라서 사람들이 열광하던 그 끝물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끝물이라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시점. 못했지. 예. 모두가 달려들던 시점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나온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쉽게 빌리실 수 있어요. 어느 도서관이나. 그리고 사실 개그맨 황현희 씨가 썼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이분이 여러 번 나와서 소개는 했지만 이걸 직접 읽은 사람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을 그냥 다들 그 유튜브 보고 그냥 월급 중독이 제일 월급 중독이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만 그냥 단편적으로 기억을 했겠지. 그리고 뭐 좀 어쩌다 좀 벌었나 보네. 그래봐야 뭐 전문 투자 하는 분도 아닌데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이 있겠어. 라고 안 읽으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읽고 난 소감은 전문 투자자가 될 거 아니라면 이 책부터 봐라. 오히려 입문서로 더 좋다. 쉽게 풀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 투자자로 그러니까 자기가 일이 있고 투자는 그러니까 생활인이면서 틈틈이 투자를 해야 된다면 굳이 그렇게 99권의 책을 독파하며 그렇지. 막 그 공부하듯이 달려들어서 승부 볼 수가 없다. 투자의 세계란 게 그런 책이 들어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보이고요. 이 책의 이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전문 투자, 그러니까 일반인은 아무데나 돈 벌 수 없다. 벌 수 없다. 투자로 돈 벌 수 없다. 시장, 그러니까 특정 자산의 상승기에만 벌 수 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대부분의 투자 자산은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코인이든 뭐 미술품이든 그게 상승과 반복의 사이클을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문 투자자는 그것과 관계없이 상승기든 하락기든 돈을 벌 수 있지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부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하락기에는 돈을 벌기 힘들다. 아니 하락기에는 다들 잃죠. 벌기는커녕. 근데 전문가들은 사실 상관없이 일정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죠. 하락기에도 그게 선수죠. 그게 전문가고 사실은 이게 생각해보세요. 하락한다고 해서 모두가 잃는 건 아니에요. 소수가 버는 거지. 예, 근데 그 소수에 들지 못할 사람인데 자꾸 어느 때나 벌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지.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전제는 이쪽에 이 사람이 주장한 전제는 그겁니다. 모든 자산은 각자의 사이클이 있다. 그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그 대부분의 시간은 쉬면서 그 상승의 초입에 들어선 자산이 어떤 것인지를 가리고 기다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게 어디 쉽나. 상승의 초입에 들어간 자산이 뭔지를 안다는 게. 그렇죠. 뭐 그렇게 대부분이 반응이 나오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쉬질 못해요. 아하. 쉬어야 쉬는 게 중요하다. 예.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사실은 관찰하면 찾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대단한 분석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대중의 심리를 그 읽을 수 있는 지표들은 사실 널려 있어요. 이런 거죠. 그 대체 그러면 어떤 자산이 하락기 그러니까 지금 그 버려져 있는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가? 그거를 일단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다가 잡코인 같은 거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예로 든 게 이런 겁니다. 자, 교보문고에 가요. 그 투자 코너에 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막 몰려 있는 자산은 그에 관련된 이제 책들이 많이 왕창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의 손을 타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책이 나왔던 2021년 11월쯤 됐으면 그때는 자 돈을 번 사람들이 책을 썼겠죠.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버락거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때 다들 주식에 관심 갖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책이 많이 나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다른 자산들은 그 저기 관심, 그러니까 책도 별로 없고 먼지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지표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자산이 외면받고 있나. 그래서 쉬고 있기 때문에 매일 주식 시세를 볼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쉬고 있는 동안 지금 열광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외면받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찬찬히 보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부장님, 나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려운 게 내가 책에서 예전에 읽었던 얘기는 네. 투자란 네. 당신이 산 것을 네. 다른 사람이 네. 더 높은 가격에 사고 싶은 욕망이 들게끔 하는 게 투자다. 네. 내가 뭘 샀어.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이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 내가 산 것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사는 게 그게 성공한 투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데 네. 내가 그걸 자산을 샀다고 해서 쟤 저거 샀네 나도 살까? 근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막 이상한 코인 같은 거 누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별로 안 부럽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외면받고 있는 자산을 보라는 뜻은 뭐냐면 뭐야? 그 그 자산이 물론 자산의 구조를 봐야죠. 너무 이상한 거 잡코인 이런 걸 건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
계속 그 사이클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이클이 있고,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게 지금 하락기에 있다는 것은 다음에 상승기를 기다리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 하락기에 있는 외면받고 있는 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결국 이게 상승의 초입으로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진입하는 시점은 거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의 뒤에 보면 그 2021년 그 가을 10월 이때 이제 탈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는 누구나 들떠있던 시기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냥 뭐 복잡한 분석 필요 없이 이렇게 누구나 열광하고 있는 시기는 결국 그 자산에 꼭지점에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지. 적어도 상승의 초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비겁한 지점, 비겁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확실하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경고를 하고 끝나요, 책이. 그러니까 비겁한 돈이라는 게 그거구나. 그렇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소심하게 좀 이렇게 하락기나 이럴 때도 감히 먹겠다고 덤벼들 게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를테면 전쟁터라고 하면 네. 정말로 그냥 딱 1대1로 나서 딱 할 게 아니라 자 적군이 오는데 가만히 숨어 있다가 저기 가서 뒤통수를 보이고 저 멀리 이렇게 멀어져 갈 때쯤 마음 놓고 갈 때쯤 그때 비겁하게 뒤에서 짱 나와서 탕 쏘는 그런 사수가 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정면 대결 1대1로 하지 말고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마음만 유지하고 길목을 지켜라. 쉬면서 다음 상승기 시장을 기다려라. 이것이 당신이 쉬어야 하는 진짜 이유고 쉬어야만 비겁한 돈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이유다. 그래서 제목을 되게 좋은 그거네요. 잘 뽑았네. 예, 잘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자기가 굉장히 솔직하게 털어놔요. 나는 쉽게 돈을 벌고 싶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투자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시간을 즐기면서도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정말로 뭐 큰 수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반인이라면은 이 비겁한 지점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이 고민하고 공부했던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게을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도 보면 사람들이 그 딥다이브라고 하는 거 있죠. 문제에 끝까지 파고들어서 대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대면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뭘 좋아하는가? 그래서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은 무엇인가? 굉장히 깊게 이렇게 끝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집요하게. 예. 그런 점이 이 사실 같은 투자자로서 존경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비겁한 돈. 재미난 지점을 짚어주는 책이네요. 네. 나는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사실 제일 놀라운 책 하나 마지막으로 그냥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챗GPT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야, 정말 시류에 근데 나는 만약 대부분의 아마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책 제목만 보고 만약 그랬으면은 야 빠르다 빨라 챗GPT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챗GPT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이 나오나라고 했을 텐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조이스 박이라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저자예요. 이분이 영어 교육
전문가예요. 30년 차 영어 교육 전문가고, 그러니까 테솔 가지고 한국 외대에서 테솔 박사 수료하고,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는 강사들의 선생님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분은 영어 교육 완전 전문가고,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만 해도 조이스 박의 오이스터 영어 교육법, 하루 10분 명문 낭독, 하루 10분 영어 필사, 뭐 이런 거 있고, 이분이 번역도 또 되게 잘하시거든요. 네, 저는 네. 이번 주에 제가 블로그에 월요일에 올린 행복의 나락이라는 책이 피츠제럴드 단편선인데 조이스 박 번역인데 정말 문체가 유려해요. 저는 이 책 보고 놀란 거는 이분이 챗GPT 가지고 영어 공부법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챗GPT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영어가 그냥 이제는 학원이나 아니 조기 유학이라든지 언어 캠프 이런 거 별 필요가 없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잘 구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챗GPT 이를테면 이분 딱 그 책 첫머리에 딱 시작하면 딱 이거예요. 대화형 확장 앱 깔기부터 딱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PC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챗GPT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인업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Talk to 챗GPT라는 걸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그걸 add to Chrome, 크롬에 추가 Talk to 챗GPT 그러면 챗GPT의 스피킹과 리스닝 기능이 덧붙여진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익스텐션이라 그래가지고 브라우저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챗GPT랑 영어 회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로 그냥 챗GPT한테 가고, 근데 저는 되게 그러니까 챗GPT는 결국은 프롬프트잖아요. 네. 챗GPT한테 어떤 프롬프트를 주느냐인데 이분이 그 프롬프트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놔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이게 매뉴얼도 없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를테면 Please help me practice some pronunciations. 나 발음하는 거 좀 도와줘. 라고 하고 나서 네. 내 발음에 대해서 그거 하면 얘가 계속 그걸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이분이 만약 이를테면 내가 여행을 가요. 네. 미국 뉴욕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 그러면 가기 전에 미리 회화 공부를 내가 하고 싶잖아요. 네. 챗GPT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Please give me 3 dialogues between 2 passengers on a flight from Seoul to New York. One is a New Yorker and the other is a Korean tourist. 딱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제 이 책의 이 프롬프트 예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렇게 딱 주면은 그 서울에서 뉴욕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난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챗GPT가 뽑아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한 사람은 뉴요커고 한 사람은 한국인 여행자다라고 이렇게 딱 역할을 정해주잖아요. 저는 챗GPT가 뽑아놓은 문장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제 영어 회화 교재 만드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왜 영어 회화 교재는 그냥 일반적인 교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거 가지고 내가 이를테면 내가 그냥 3M 다니던 김민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3M 다니는 내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덴티스트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주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내가 거기에 챗GPT한테 이걸 이때 가서 써먹을 수 있는 말들을 뽑아줘. 치과 의사들한테 먹히는 인사말은 뭐가 있을까? 치과 의사들한테 써먹을 수 있는 영어 조크, 농담 3개만 골라줘.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챗GPT를 가지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이분이 프롬프트를 다 뽑아보고 다 해본 거예요. 와, 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호객군을 거절하는 법, 객실 상태 불만에 대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은 왜 영어 책에 호객군을 거절하는 법에 대한 영어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이분은 그게 아니라 호객군을 거절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이 좋을까를 챗GPT한테 물어보는 프롬프트를 적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그거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다가 나오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계속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 영어 수준에 맞는 표현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맞춤화된 영어 교재가 나올 수 있네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가 아니라 그냥 챗GPT를 활용해서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자기가 딱 원하는 표현이라든지 그거를 게다가 챗GPT한테 나 이거 발음 맞는지 확인해줘.
내가 읽어보고 챗GPT가 교정해주고 이것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챗GPT라는 게 사실 매뉴얼이 없잖아요. 없죠. 이거는 사실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게 얘가 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 정말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직해서 챗GPT에 대해서 이 정도 책을 쓰시는 분들은 야, 그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시도를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글쎄요. 이분이 영어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왜 강의 교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번에 그러니까 강의 가는 데는 뭐 어떤 무역회사야. 그래서 이 무역회사가 중국과 무역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갖다가, 그럼 이 사람이 이걸 항상 이제 표현을 갖다가 이제 뽑고 그 PPT를 만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강의 교재만 만드는데 2-3시간씩 걸리는데 챗GPT를 쓰니까 20분, 30분이면 다 끝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PPT 만드는 것도 챗GPT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훨씬 더 고퀄의 어떤 그 강의 자료를 짧은 시간에 해주니까 이분이 챗GPT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챗GPT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영어 강의 교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영어 그냥 공부할 때 이걸 쓰면 되겠네라고 해서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조이스박의 챗GPT 영어 공부법. 진짜 괜찮아요. 이게 보면은 그 정말로 고수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런 시대가 왔네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의 가치가 더 빛나는 시대.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사실 제일 와닿는 거는 표지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학습 평등의 시대. 365일 무료로 영어 과외를 받는다. 제가 이게 영어책 한 권 외워봤는데 사실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영어를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대물림 수단처럼 쓰잖아요. 네. 돈 있는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외 경험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격차를 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GPT를 이용하면 영어 학습 평등의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김민식 본인이 노력하거나 안 하거나 따라서. 명저도 지금 판매량에 영향이 있겠는데요.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제가 딱 결심한 게 있어요. 개정판? 개정판. 챗GPT를 이용해서 회화 문장을 어떻게 외울 문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걸 할까 개정판 낼 거예요. 나 이 책 가지고 나는 개정판의 아이디어가 확 나왔어 이제. 기대됩니다. 언제쯤? 뭐 내년 정도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책부터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책을 쓸 때는 항상 한 1년 정도 내가 그걸 다 해봐야 돼요. 외로움 수업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책을 쓸 때는 1년 정도 내가 그걸 몸으로 다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졸여서 가장 이제 정수만 글로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한 1년간 저는 챗GPT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영어 공부 방식을 한번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거야. 이분 그 책 머릿말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Ride the tide. 파도가 온다. 파도를 타시라. 타고 싶다. 타야 될 것 같아. 나도 이 챗GPT 이 파도에 타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는데 개정판 내가지고 새로 또 책을 좀 팔아봐야겠어. 저자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기술 얘기로 넘어가서 제가 사실은 어저께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 박동 부장님 놀랄 잘 없는데 워낙 해박하셔서 어지간한 건 다 아시는 분인데 뭘 또 놀래. 그저께 밤에 한국 시간으로 그저께 밤에 애플이 신제품 발표했잖아요. 그 애플 비전 프로인가? 그 구글 이 앞에 고글. 보이는 저거를 갖다가 구글처럼 쓰는 거. 이제 그게 이제 WWDC 2023 행사에서 발표를 한 건데 그게 이제 1년에 매년 한 번씩 애플에서 세계 개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일주일간 하는 행사거든요. 그 월드와이드 디벨로퍼스 컨퍼런스인가? 근데 그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One More Thing 하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뭐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이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한 2시간 해요. 1시간 반쯤 하고 One More Thing이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어요. 근데 이전 마지막 One More Thing은 그게 에어팟이었던가?
어? 그거였어요. 그게 한 7년 전인가? 그리고 이번에 One More Thing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비전 프로라고 하는 고글 그건데 보셨어요? 나는 그냥 가격 360만 원인가? 한화로는 거의 5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360 30년 하여튼 그래서 나는 한 몇백만 원 된다 그러길래 바로 관심을 끊었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사지 않을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괜히 그 소비 욕구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안 봐. 근데 하여튼 이건 안 사도 이거 꼭 개인이 초기 제품은 비쌀 수밖에 없죠. 설비를 새로 지었으니까. 대량 생산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대중화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예. 근데 굳이 사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 왜? 예. 이게 사실 이전에도 페이스북의 그 회사인 메타에서 내놓은 퀘스트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런 미술관, 어디 박물관이나 이런 행사장 같은 데 가면 가끔 있잖아요. 써본 적은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써서 보고, 위에 보고, 어지러워. 아래 보고, 어지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VR 기기라고 했었거든요. 게임하고, 이런 거 정도였죠. 근데 애플은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냈지만, 새로운 개념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공간 컴퓨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간 컴퓨팅. 스페이셜 컴퓨팅. 스페이스 컴퓨팅.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컴퓨팅 익스피리언스의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PC 있었죠. 처음에. 이렇게 타자 쳐가지고 PC하고 소통했죠.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나왔죠. 그치.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 전에 이제 마우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핑해서 마우스로 갔다가 터치 스크린 갔다가 그 다음에 음성 인터페이스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컴퓨팅? 요 기계 자체가 그냥 어떤 그 VR 기능만 구현하는 그 컴퓨터에 부속된 디바이스가 아니고 요 자체 컴퓨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쓰면 이 스마트폰의 앱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서 공간 안에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실물처럼 내 손으로 또는 내 눈의 움직임으로 조작하는 시대가 온 거고 여기서 이게 좀 더 나가면 자비스라고 하나요? 아이언맨의 그 아저씨가 이렇게 딱 이렇게 손으로 해서 딱 하듯이 그렇지 그런 방식의 이제 컴퓨팅 인터페이스가 나온 거죠. 그냥 단지 눈으로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30분 정도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 이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어제 되게 사실 쇼킹했어요. 왜냐면 진짜? 기사들은 대부분 요런 투예요. 애플이 새 제품 내놨는데 너무 비싸. 많이 안 팔릴 거고 그래서 주가가 약간 조정받고 있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일대 어떻게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스마트폰의 등장처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컴퓨팅의 세계를 열 거고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쇼크를 먹었습니다. 역시 어떻게 이 회사는 이런 걸 7년이나 붙잡고서 정말 답이 없다. 이제 빅테크엔 답이 없구나. 빅테크 대적할 수가 없구나. 그렇지. 여기 또 AI에 또 라이드 더 타이드?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라이드 더 타이드. 이제 공간 컴퓨팅까지 해야 되니 2023년 참 무서운 해다.
역사에 기록될 해다 이런 생각이 아니 너무 들었어요. 그렇게 공포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제는 즐기면서 살자고요. 아니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챗GPT 그게 나는 희망적인 메시지잖아. 영어 교육에 이제는 평등화. 누구나 돈 없어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데 그렇지.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선생님 이름이 뭐죠? 조이스 박. 이분은 라이드 더 타이드입니까? 네, 라이드 더 타이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 세계가 기회가 된 거죠. 그치. 근데 공간 컴퓨팅도 라이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뭐 기업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되게 어려워질 것 같고, 개인은 그게 올라타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올라타려니까 힘드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왜 그 외로움 수업에서 서핑 할 때 얘기는 잠깐 썼는데, 네. 서핑이라는 게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를 기다리다가 저 뒤에서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 패들링이라고 미친 듯이 양팔로 저어서 속도를 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속도가 없는 상태로 보드 위에 가만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냥 파도는 꿀렁하고 내 밑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잖아. 근데 파도가 왔을 때 패들링을 해야 돼. 내가 막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나야 파도 속도 위에 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패들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패들링하기 싫어서구나. 아니야. 박동부장님 열심히 패들링 하고 있어. 뭐 WWDC 이런 거 막 열심히 보고 막 이거 자체가 이미 패들링을 하고 있는 거야. 저 뒤에 파도가 오는 걸 보고 패들링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여튼 우리 다 같이 파도를 즐겨보아요. 파도에 쓸려가지 말고. 네. 다음 주에는 우리 김 작가님도 읽으신 나음보다 다름? 같이 한번 역시 얘기해봐요. 빌리기 쉬운 책. 그렇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즐거운 대화 속에서 배움이 있고 나는 이게 좋아. 일 같기도 하고 공부 같기도 하고 놀이 같기도 해서 좋아. 하루하루 이런 일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원픽은 다음 주부터 할게요. 오케이. 다음 주 또 그러면은 항상 차주 예고도 나오고 좋아. 알겠습니다. 한 주간 즐겁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예, 푹 주무십시오. 네, 쉬세요. 예.